오늘 새벽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이 4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역시 주된 의제는 북한을 어떻게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면서도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지금 시점에선 빅딜,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다면서도 단계적인 합의를 뜻하는 스몰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먼저 정재윤 기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대북 제재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완전한 로드맵을 제출을 한다고 한다면 북한에 관한 일부 제재 해제에 관한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실 계획이신지. Yes, we will. We will be discussing it. Certainly, that's a very prime topic for our meeting today, and we hope that's going to happen. 북한이 영변핵 시설 폐기 외에 다른 비핵화 이행 방안도 담은 포괄적인 합의에 먼저 동의하면 대북 제재 해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합의를 뜻하는 스몰딜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지만 There are various smaller deals that maybe could happen. Things could happen. You can work out step by step pieces, but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빅딜 원칙이 변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인 상태, 그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어느 때보다 한미 양국의 관계가 긴밀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미 정상이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꺼낸 건 남북 정상이 일단 만나야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서 전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론 없이 끝나면서 도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빨리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청와대는 대북 특사를 파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특사가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북 협상 카드는 내주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남북이 바라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지금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두 정상의 생각에도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박강 시일 내에 제3차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t could happen. A third summit could happen, and it's step by step. It's not a fast process. JTBC 조익신입니다. 예, 청와대 취재하는 이서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정치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 한마디로 불씨를 살리는 계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 이후 커진 이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멘텀을 살리게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간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를 다시 하겠다는 의지는 표현했지만 어떤 계기로 또 어떻게 다시 만날지 이 부분이 애매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북한을 잇따라 만나서 그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예, 자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렸다. 그런데 이제 뭐 언제까지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라는 어떤 뾰족한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결과물이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당장 성과를 내놓는 회담이라기보다는 다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이 비핵화 최종 단계 또 비핵화 로드맵을 합의하고 미국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자리였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미국의 입장을 다시 파악하는 자리 어땠습니까?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그동안 뭐 지난번과 변한 바는 없었죠.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제재는 유지돼야 하고 그리고 비핵화는 빅딜을 해야 한다.
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긴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올바른 시기에 큰 지지를 보내겠다 등 여지를 두는 발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혹시 오늘 정상회담에서 이후에 곧바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을까요? 네,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현지 브리핑에서 모든 걸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우선 이 남북 대화와 관련된 내용이 비공개로 포함됐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당장 특사 파견을 우리 정부가 고려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 계획도 언급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이런 절차를 모두 미국과의 협의를 가져서 하겠다고 한 만큼 조만간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그렇겠죠.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북한과 또 의견 조율이 있어야지 발표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오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어떤 일각에서는 이 한미 간의 의견 차를 이번 회담을 통해 드러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미국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미 간 이견차가 노출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 그런 평가나 지적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예. 최근 국내에서 한미 불신, 동맹 악화 논란이 커진 것도 이번 회담을 추진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비핵화 논의뿐 아니라 무역, 안보 분야 등 한미동맹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또 한미동맹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미가 어쨌든 얼굴을 자주 맞대면서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분명히 또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시간 문제는 어떻습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너무 회담 시간이 짧았던 것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독 회담 중에서 정상 단 둘이 비공개로 만난 시간은 굉장히 짧긴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례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 청와대 측은 방미 이전부터 이번 회담은 큰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미팅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국과 협의를 거치는 자리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해오긴 했습니다. 때문에 몇 분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단 실질적인 내용은 청와대 그리고 참모진들이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정치부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예, 어제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국무위원장에 추대됐습니다.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바꾸고 또 새로 만든 국무위원회 제1위원장 자리,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바로 밑에 자리도 최 부위원장에게 맡겼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도 국가 수반임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의 조직 개편이라는 분석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사실상 국가 수반의 위치에 오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측은 명목상 국가 수반의 역할을 해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김영남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부위원장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라는 자리도 겸하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 밑에 제1부위원장이란 직책을 새로 만들어 기존 상임위원장직에 힘을 빼는 대신 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도 국가 수반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협상 라인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이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특히 최선희 부상은 외무성 제1부상으로 승진했습니다. 대미 협상 라인은 큰 틀에선 변화가 없지만 향후 협상에선 최룡해 부위원장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무위 제1부위원장이 이들을 모두 관장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헌법도 개정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